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좀 전에 예고 드린 대로 긴급 점검으로 이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미증시는 이틀 연속 5%대 하락으로 이틀간 10%대 낙폭을 기록했죠.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잠깐 반등하나 싶더니 화요일 마감까지 그 힘을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변동폭이 또 상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화요일장 다시금 아래로 방향성을 보인 미국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박희찬 센터장님 모시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장이 다시 또 좀 빠졌더라고요. 네. 일종의 변동폭도 상당했고 또 사실 한국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달러원 환율이 역외에서 1,480원대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주요 이슈들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시장 낙폭이 좀 커져 있는 구간인데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특히 아래로의 변동성이 커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관세 인상과 관련돼서 뭐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서로 이제 보복 관세, 역보복 관세 뭐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기본적으로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이 무역 분쟁의 경험을 분명히 한 바가 있고,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2018년도 4사분기에 미국 주가가 약 20% S&P 500 기준으로 하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세션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었고요. 지금도 약 20%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하고 중국의 분쟁이 있는 상황이 되게 유사하게 일단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률 측면에서는 리세션에 대한 프라이싱의 거의 전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핵심 관세인 거예요. 결국 사실 간밤에 갑자기 장중에 변동폭이 확대된 것도 중국에 결국 104% 그쵸? 관세 부과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관세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또 인플레도 다시금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부담스러운 부분들 때문인데 그 이슈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걱정이 좀 상당히 주가에도 녹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길어지면은 리세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요. 일단은 제가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부터 조금 더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34%의 추가 관세 얘기했고 중국이 34%만큼 그대로 이제 얹어주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상황에서 50%를 또 추가해서 합계 104%로 이제 올라간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중국은 양보를 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보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그에 상응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미국에 대한 또 역 보복 관세를 갖다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켓의 큰 혼란은 중국의 이제 2차 보복 관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렇게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중국의 이제 역대응권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변동성이 일단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일단은 지금도 충분히 많이 흔들렸다라는 체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중국도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정도 라운딩이 이제 좀 진행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소강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미중 간의 어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일단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리세션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상황이 정말 길어진다고 한다면 좀 답이 없다. 결국은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 체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력은 남아있다. 그러면 일단 뭐 양쪽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리세션에 대한 걱정은 조금 클 수도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켓은 리세션 프라이싱 전 단계까지 거의 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리세션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직은 체력이 남아있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은 여전히 아직 일자리가 타이트해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이제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오른쪽 방금 지금 제시드린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네. 실질 임금이 아직 플러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가 올라가면 그에 비슷하게 명목 임금도 같이 올라간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세 인상, 인플레 때문에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구매력이 깨지는 걸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엄청 위축될까 봐.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플레가 올라가면 임금도 그만큼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 상황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래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버티기 어려워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일자리를 줄이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갖다가 매우 짧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한 2분기 정도는 예, 여유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뭐 관세 협상이나 또는 네. 뭐 연준의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되게 이제 어떤 일종의 투매라는 현상에 이제 동참하거나 이렇게 이제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현재로서는 저는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모든 네. 것은 가능성이고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예. 이야기는 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제 현재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대응을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네.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가격이 먼저 달렸기 때문에 네, 네. 가격은 먼저 달렸고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을 조금 두고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뭐 관세와 관련한 협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하셨어요. 저희가 네. 이제 흔히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 뭐 연준 풋에 대한 기대, 네. 요거 그럼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시장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미국의 이제 2차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네. 그 관세에 대한 그 다음부터는 좀 소강 상태로 갈 수 있고 뭔가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스테이지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미국 가계가 주식 자산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 감내력이 낮을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도 알고 계신데 미국 가계의 금융 자산의 50% 이상이 주식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과연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반대 지지율, 그러니까 반대하는 어떤 여론들은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지율은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주가 하락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잘 올라가지 못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 지지율조차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반기 미국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시장의 우려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지금 인플레 관련해서 사실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가가 너무 빠져요. 60달러 선 이제 아래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멈춰 있죠. 예, 그리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USMCA 국가들,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한테 대한 상호 관세가 예고된 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네. 예, 그 부분은 결국은 자동차 값이 올라가고 또는 이제 소비재 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가 어쨌든 좀 관리된 형태로 가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의 관계가 조금 거칠어진 이후에는 트럼프 풋, 그 다음에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시장을 받쳐주는 네, 중요한 네.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 안에서 뭔가 상황이 좀 거칠어지는 국면에서는 트럼프도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네. 있어 보이고 연준에서도 이제 인플레가 잘 관리된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뭐 지금 관세 정책 나오고 있는 걸 봐도 그에 대한 관리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뭐 일부 있어 보인다라는 네, 의견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네. 연준 역시 그렇다면 그 환경하에서는 금리 인하로 시장을 조금 받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사실 지금 국면에서 미국만 빠진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전방위적인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이었는데 미국은 일단 뭐 트럼프 풋, 연준 풋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가 볼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렇죠. 예, 글로벌리 네. 예,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통상과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내수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게 점차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지역이 바로 유럽 그리고 중국이죠. 네, 네. 예. 유럽에서는 최근에 ECB가 6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추가로 단행할 여전히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에서도 이제 최근에 경기가 특히 좋지 않았던 독일의 경우에는 네.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재정 확장을 갖다 시도하고 네. 있단 말이죠. 예,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편으로 중국은 이제 얼마 전에 양회를 끝내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갖다가 리스트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전방위적인 내수 확대를 갖다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끌어올려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거칠어지는 어떤 대미 관계에 대해서 내수를 조금 더 끌어올려 가지고 대응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중국 쪽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의 점수를 준 투자의 기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결론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중국과의 관세와 관련한 뭐 갈등,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일단 현재까지는 물러서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리세션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정책적으로 좀 방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과 조금 더 거칠어지면 뭔가 서로 조금 물러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뭐 그 나름대로 또 경기 부양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시장을 부양시킬 만한 어떤 의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미국은 장이 조금 더 출렁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방어를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다른 쪽에서는 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지역별 분산, 네. 요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되게 이제 특이한 상황을 갖다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을 하게 그렇죠. 되고, 그 과정에서 달러가 급하게 이제 강세를 올라가는 보이죠.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가 그다지 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세. 예, 올해 약세를 네. 보여왔었죠. 뭐 최근에 뭐 한 며칠은 약간 좀 강하긴 네. 한데 그래봐야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증시가 흔들릴 때, 특히 2018년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서도 증시가 흔들릴 때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띄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달러가 약세를 띄는 부분이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도가 어쨌든 조금은 낮아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탈미국, 탈달러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자극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머니 무브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달러의 약세를 조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자산 배분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결국은 달러가 약할 때 미국 시장이 그렇게 세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산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 커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미국 외로의 분산은 분명히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연히 중국 주식을 갖다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미국만 가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입장을 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달러화가 시장에 흔들리는 구간에서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최근 한 이틀 정도 미국채 이제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그 전에 많이 빠졌었어요. 하죠. 4%대,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4%대 중반에서 4%까지 이제 급락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뭐 리세션 관련된 우려도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리세션 관련된 우려가 조금 과도했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약간의 이제 반대 움직임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서 그러면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어떤 걸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 드린 대로 미국장 뭐 그래도 일단 보기는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다만 여타 국가들도 좀 보자.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갖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조금 녹여서 토픽들 좀 살펴볼까요? 예,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 주식 토픽을 갖다가 지금 오늘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이 미국 외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주식을 저희가 강조드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비록 흔들릴지라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주식들, 결국 이제 펀더멘탈이 좋고 성장성이 유망한 그런 쪽으로 우리의 자산들을 잘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뭐 비아디, 샤오미 그리고 이제 항생테크 이런 쪽을 갖다가 우리가 글로벌 주식 분산에 있어서 중요한 대안으로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주식 내에서도 이제 여전히 저희는 엔비디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IT 서비스 쪽,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해서 분산의 대안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ETF에서도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지만 방산, 인프라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한 분산 역시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박희찬 센터장님이랑은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월간 투자 전략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드렸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여전히 네, 중국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토픽 종목들을 갖다 조금 더 저희가 그렇죠. 정리해서 말씀드렸다. 네. 이렇게. 네.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갖고 계시고 특히 테크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이야기 이외에 저희가 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IT 서비스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돼 있는 것들 여타 ETF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주식시장 물론 봐야 하겠지만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고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위험을 좀 피해가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해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걸 봐야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솔직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예측 가능성 외적인 부분, 예측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 옵션들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걸로 그 중심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일단 골드가 있어요. 골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려 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일본 엔화를 갖다가 뭐 추가로 이제 좀 소개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달러와 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근데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리스크 해지 목적의 일본 엔화 그리고 한국 채권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KTB라고 적혀 있는 게 한국 채권이거든요.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저는 커졌다고 보여지고요.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앞당겨지게 되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횟수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채권이 지금까지도 강세였습니다만 추가적인 강세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산하고 리스크 해지 옵션들을 가져가게 되면은 더욱더 우리 자산이 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 뭔가 아주 방향성을 크게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의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금 그리고 한국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고요. 엔화 역시도 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사실 뭐 아주 긴 그림을 보고 멀리를 내다보고 방향성이 아주 또렷하다면 뭐 흔들림이 크게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파고 안에 있을 때는 또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두려운 마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긴급 점검 오늘 박희찬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